고등수학 하 챕터 3 경우의 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새로운 단원인데요.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배울 거고 경우의 수에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배워볼 겁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확률 부분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었는데 그 내용의 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교재 238페이지에 자, 경우의 수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만들게 됐고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친구들 한번 시간을 내서 앞쪽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41페이지까지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경우의 수와 순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교재는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자, 두 가지를 배울 건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이라고 하죠. 자, 사고력. 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생각하기. 요게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그 상황 우리가 어떤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거나 뭐 물건을 그 주머니 속에서 공을 꺼낸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낼 수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수학이 어려웠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전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곱의 법칙, 그다음 순열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볼 건데 하나씩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울 내용은 따로 없고요. 네, 이거 나중에 요거는 외우면 좋겠네요. 네, 요거 새로운 기호가 나오는데 기호 요것들 네, 이것들 이렇게 네모칸 친 것들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표시를 해놨다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40페이지 밑에 보면 자, 이제 확률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확률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보면 주사위를 던지거나 추첨을 하는 것처럼 같은 조건에서 자,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시행이 뭐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학에서 시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행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결과의 집합이에요. 결과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냐? 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 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행, 그 다음에 사건. 자,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의 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건.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이나 3이나 5가 나올 수 있겠죠. 주사위는 1, 2, 3, 4, 5, 6이 있으니까. 그리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나 4나 6이 있겠죠. 그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건은 집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집합하고 유사한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집합,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집합의 연산도 있고 그것들을 좀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다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행이 뭔지, 그 다음에 집합이 그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합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합의 법칙.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우리가 이게 서로소라고 했었죠? 서로소. 서로소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단원에 맞게 다시 한번 쓴 것뿐입니다.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합의 법칙이 뭐냐면 사건 A1, A2, A3, AN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여기다 별표해 놓으세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집에서 서울역을 갈 겁니다. 서울역을 가는데 가는 방법이 버스로 두 가지 코스가 있고요. 1번 버스 코스, 2번 버스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로도 갈 수 있는데 지하철로 1번 지하철, 2번 지하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집에서 서울역을 가는 방법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버스를 타면 지하철은 못하죠. 그치? 버스를 몸을 두 개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버스 중에 1번 버스를 탔다고 하면,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지하철은 못하고 지하철을 타면 버스는 못하죠. 자,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물리적이 됐든 시간적으로 됐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각각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1, A2, A, 스몰 AN, A1, A2, AN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그냥 다 더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합의 법칙이 뭐다? 합의 법칙은 요약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53번입니다. 교재 243페이지에 자, 예제 53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눈이 나오는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 주사위를 두 개 던진대. 그렇죠? 두 개 던져서 나오는 수의 합이, 그렇죠? 나오는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었을 건데, 자, 주사위를 두 개 던지면 모든 경우가 몇 가지 나오냐면 이게 36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36가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한 개의 주사위가 1이 나오고 다른 게 1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가 1이 나오고 다른 게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뭐 1이 나오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6까지 이렇게 하면 이 순서상이 총 36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앞에 하나가 2가 나오고 다른 게 1이 나오는 거, 그렇죠? 1이 나오고 2가 나오는 것과 2가 나오고 1이 나오는 요거는 다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알겠죠? 다른 거예요. 주사위가 두 개를 던졌잖아. 그래서 뭐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주사위가 1이 나오고 B라는 주사위가 2가 나오는 것과 A라는 주사위가 2가 나오고 B라는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건 다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36가지가 나와요. 그죠? 36가지가 나오는데 수의 합이 그때 그 두 개 나온 거 이렇게 나오면 둘이 더해서 2고 이렇게 나오면 3이고 이렇게 나오면 4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이 5의 배수인 수인데 자, 5의 배수는 자, 일단 주사위를 두 개 던지면 수의 합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작은 건 1, 1. 그렇죠? 1, 1이 나왔을 때 이 둘을 더하면 이제 2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다음 제일 큰 게 6, 6이죠. 그치? 6하고 6이 나왔어. 그럼 이걸 더하면 12가 최대겠죠. 그치? 그럼 두 수의 합은 2에서 12 사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5의 배수는 5가 나올 수도 있고 10이 나올 수도 있고 15 안 되죠. 그치? 아, 그럼 5 아니면 10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5가 나오려면 앞에 주사위가 1이 나왔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주사위는 4가 나와야 되고 또 그 첫 번째 주사위가 뭐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할게요. A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 B 주사위가 3이 나오고 A 주사위가 3이 나왔을 때 B 주사위가 2가 나오고 A 주사위가 4가 나왔을 때 B 주사위가 1 나오고 이렇게 해야 합해서 5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합해서 10 되는 건 그렇죠? A, B 주사위가 있을 때 얘가 1이 나오면 뭐 최대 6이 나오니까 안 되죠. 자, 얘가 4가 나왔을 때 얘가 6이 나오고 그렇죠? 5가 나왔을 때 5가 나오고 얘가 6이 나왔을 때 4가 나오고 이거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래서 5의 배수가 뭐가 되는 거야? 5 또는 10이죠. 그치? 5 또는 10인데 그럼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죠? 다음 10이 되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두 개 던져서 합이 5면서 10일 수는 없지. 5면 10은 안 되고 10이면 5는 안 되죠. 그러니까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7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뭐 수학이 대단한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당연한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돈을 해보는 겁니다. 쭉 한번 흐름을 따져보는 거고 좀 더 엄격하게 해주는 게 있죠. 엄격하게 해주는 게 있는 거지 뭐 이해하거나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 부분을 잘 하려면 이게 처음에는 선생님이 미안해요 쉽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2번, 3번 반복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반복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자, 그 선배들 기준으로는 한 3번에서 많게 한 5번 정도 강의를 듣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게 익숙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혹시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듣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듣고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엄청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합의 법칙 해봤고 자 이번에는 곱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들도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나왔었어요. 나왔던 거라서 자, 이번엔 곱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접하는 많은 사건이 단발적으로 발생하기 하여 끝나기보다는 연이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단발적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동시에 안 일어나는 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게 많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앞서 소개했던 합의 법칙과 다른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좌표 평면에서 x축 위에 놓여 있는 3개의 점 ABC와 y축 위에 놓여져 있는 점 2개 일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총 6개들죠. 6개. 그래서 A, 1, A, 2, B, 1, B, 2, C, 1, C, 2 이렇게 해서 6개죠. 그래서 이때 두 집합 A가 x1에서 xm이고 B가 y1에서 yn일 때 그 곱집합 둘이 곱한 거를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설명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기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꼭 기호로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굳이 꼭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 곱사건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논리적인 설명이고요. 자, 결론은 요거죠. 곱의 법칙이 뭐냐? 그 사건 A1, A2, AN이 연이어 일어날 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연이어 일어나는 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면 사건 A1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1,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사건 A2가 일어나는 게 A2, 또 각각에 대해서 AN이 일어나는 게 AN이라고 했을 때 사건 A1, A2, AN이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1부터 A2, AN까지 쫙 곱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뭐야? 연이어서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연속해서 또는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핵심이야. 연속하거나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생활에서는 그 동시에 그 합의 법칙보다는 곱의 법칙을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쓸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그 곱의 법칙을 좀 더 많이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54 예제 54번입니다. 자, 교재 244쪽에 예제 54번면 자, 첫 번째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자, 100원짜리 동전 1개랑 자, 주사위 1개를 동시에 자, 동시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시에 던졌다. 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전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동전은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치? 뒷면이 나올 수 있고 자, 주사위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겠지. 1부터 6까지 써 있으니까. 자, 여기 같이 던졌어요. 자, 그러면 그때 앞면이 나오면서 1이 나올 수 있죠. 앞면 1. 그리고 앞면 나오고 앞면하고 1이 나올 수 있고 앞면 나오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앞면 나오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앞면 나오고 6까지 나올 수 있겠지. 자, 또 자, 뒷면 나오고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뒷면 나오고 1이 나오고 뒷면 나오고 2가 나오고. 그죠? 이렇게 해서 뒷면 나오고 6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와? 12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한 거다? 얘가 동전이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다음에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죠. 근데 이 앞면에 대해서 얘가 6가지, 뒷면에 대해서 6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둘은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곱한다. 해서 12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 써줬냐면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 없이 그냥 2 곱하기 3은 10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전혀 요거를 생각을 못해서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이 12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개가 무언가가 훨씬 중요해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곱의 법칙까지 해봤고 어렵지 않죠? 네. 아니 끝난 게 아니구나. 미안해. 여기 문제가 2개였군요. 그렇죠?
244쪽에 예제 54번에 예제가 두 개였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이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거 중학교 그 1학년 때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약수의 개수 구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첫 번째 소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자, 소인수분해 오랜만이죠? 자, 72를 이렇게 소로 나누는 거예요. 자, 2로 나누면 36. 다시 2로 나누면 18. 다시 2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 그쵸? 자, 소수로 계속 나눕니다. 언제? 소수 나올 때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얘가 소인수분해 된 거지.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얘의 약수는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의 제곱의 약수는 1, 3의 1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거 4개 중에 한 개 고르고 빨간 거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곱하면 70의 약수가 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얘의 약수가 지금 이게 3이잖아요. 이게 3일 때 4개가 됩니다. 이거 1까지 포함해서. 자, 얘의 약수가 4가지. 얘 약수가 2인데 1까지 포함해서 3가지. 곱해서 1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2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요거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곱의 법칙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55번 교재 245페이지에 예제 5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55번. 자, 1에서 4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다. 자, 1, 2, 3, 4 이렇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장을 뽑았어요.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죠. 자, 2장을 뽑았어.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여기에 이 첫 번째 요거 10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숫자는 1이 놓일 수도 있고 2가 놓일 수도 있고 3이 놓일 수도 있고 4가 놓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1이 놓여졌다고 했을 때 이게 1의 자리에 놓여질 수 있는 건 1은 썼으니까 2가 놓여질 수도 있고 3이 놓일 수도 있고 4가 놓일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12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13 이렇게 해서 14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10의 자리에 2가 왔다고 했을 때는 1의 자리에 1이나 3이나 4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1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23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24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자, 10의 자리에 3이 왔다고 했을 때 1의 자리에 1이나 2나 4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1는 32 이렇게 하면 34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10의 자리에 4가 왔을 때는 1의 자리에 1, 2, 3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얘는 41, 42, 4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12가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거는 그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준 거고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4장. 그죠? 자, 그럼 10의 자리 한 장을 썼죠. 썼으니까 지금 카드가 4장인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장이지. 그치? 근데 두 자릿수를 만들려면 이거 둘 다 뽑아야 되죠. 동시에. 그죠? 연속해서 뽑아야 돼. 그럼 둘이 곱해서 12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12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어떻게 12가지인지 요거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이렇게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은 이거 해봤던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의 새로운 내용 순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순열은 그 고배 법칙의 특수한 경우에 그냥 불과해요. 특수한 경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이 허락되지 않게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순열은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순열의 그 한자 뜻은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냥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순열의 뜻인데,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근데 이거 중요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순열 이렇게 부르고, 자, 기호로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어서 첫자 요 P를 따가지고 기호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순열을 기호로 나타내면 npr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기호의 뜻이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이렇게. 자, NPR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얘가 그럼 6P3 이렇게 쓰는 건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6개 공이 있다고 해볼게. 여기서 3개를 선택해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놓는 거야. 그럼 여기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1, 2, 3, 4, 5, 6 다 올 수 있지, 그지?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5개가 올 수 있을 거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써서 세 번째 오는 건 4개 올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일렬로 내라니까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6P3은 어떻게 계산한다? 6부터 하나씩 줄여서 3개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6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3개를 하나, 둘, 3개를 곱한다. 이게 6P3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죠? 이제 뭐 새로운 기호가 나와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네,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그 순열에서는 중복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중복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뽑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복 순열의 기호는 요거 파이거든요. 파이. 이거 읽을 때 파이라고 읽어. 우리 그 원주율 파이처럼, 그죠? 파이라고 읽는데 얘를 어떻게 쓴다? n 파이 r 이렇게 씁니다. 그죠? n 파이 r 중복 순열은 n 파이 r로 나타내고, 이것은 고배 법칙에서 A1, A2, AN이 R개로 다 똑같기 때문에 n 파이 r은 n의 r 제곱, 요거의 요거 제곱 이렇게. 그냥 지극히 당연하다. 근데 그냥 뭐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이제 그 나중에 뒤에 가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을 따로 배우거든요. 책 한 권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설명하고 이 내용은 그냥 지금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열과 중복 순열은 사실 없는 거고 이게 다 그냥 고배 법칙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남자 여자가 그냥 사람의 한 종류인 것처럼 고배 법칙의 구체적인 한 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호로 막 나타냈는데 이제 뭐 꼭 기호로 쓰지 않아도 그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꼭 기호로 나타내지 않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 예제 56번을 한번 해볼게요. 56번. 새로운 기호랑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46페이지에 예제 56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56번. 자, 두 함수 a가 1, 2, 3, b가 1, 2, 3, 4 이렇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자, 이거 우리가 함수의 그럼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개수. a에서 b로의 함수. 그렇죠?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인데 a에는 원소가 1, 2, 3이고 b에는 원소가 1, 2, 3, 4야. 자, 이게 함수가 되려면 요거 1이나 2가 3 정의역에 있는 a의 원소가 반드시 b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만 되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쪽에 있는 1, 2, 3, 4 중에 아무나 선택할 수 있지, 그렇지? 그렇죠? 예, 선택권은 4가지. 그렇죠? 자, 요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1, 2, 3, 4 중에 아무나 선택할 수 있죠. 얘도 4가지. 이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역시 4가지. 그죠? 근데 이거 다 같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이게 다 곱해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갖고 64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걸 굳이 기호로 쓰자고 하면 어떻게 돼? 지금 얘가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치?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우리는 3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기호로 안 써도 된다는 게 이거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기호로 쓰면 이렇게 헷갈려요. 4파이 3인지 3파이 4인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중복 순열은 꼭 기호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호로 나왔을 때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되지 내가 기호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꼭 기호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누구? 중복 순열은. 자, 다른 것들은 좀 연습이 필요한데 중복 순열은 꼭 기호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4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함수의 개수가 되고, 자, 근데 이번 문제는 뭐냐면 이번은 1대1 함수의 개수야.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 기억나요? 1대1 함수 정의역 하나에 공역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공역 하나씩. 자, A에서 B로 화살을 쏘는데, 자, 여기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죠. 이거 아무거나 쏴도 됩니다. 만약에 2를 쐈다고 하면, 자, 2는 2에다 가면 안 돼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이 맞춘 거에 2번도 맞추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남은 3개 중에 하나죠. 3개. 그래서 뭐 4를 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이 3은 남은 둘 중에 하나를 쏴야 돼요. 2개.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답이 24개인데 요거는 순열이 되는 거죠. 순열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4부터 시작해서 4, 1씩 줄여가면서 3개 이렇게. 그렇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뭐다? 문제 그 집합에서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 되는 거고, 함수가 되려면 같은 거에 또 싸도 되니까. 근데 1대1 함수는 그냥 순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 네. 새로운 기호가 나서 조금 당황스럽나요? 네. 자, 그래서 NPR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서로 다른 n개를 선택해서, 그럼 n개에서 n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pn이 될 수도 있거든요. pn. 예를 들어서 6p6 이렇게 6개 중에서 6개를 뽑아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6부터 하나씩 줄여서 6개.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 1부터 이거는 지금 자연수 그 npn은 1부터 n부터 1까지 하나씩 줄여서 다 곱하게 되죠. 자연수 1부터 n까지 연속되는 모든 자연수의 곱과 같죠. 같아서 이거를 n 계승이라고 하고, 얘는 6p6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n하고 느낌표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느낌표를 뭐라고 읽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영어로 읽죠. 팩토리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쓴다? 6 팩토리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럼 6 팩토리얼이 6, 5, 4, 3, 2, 1 이걸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6, 5, 4, 3, 2, 1 이게 6 팩토리얼이에요. 괜찮죠? 6부터 하나씩 줄여서 1 될 때까지 다 곱해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순열에서 조금 더 이렇게 NPR에서 R이 n인 경우에, 모두 다 한 줄로 놓는 경우에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또 새로운 기호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NPR을 그 팩토리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증명하는 문제에서, 이거 증명 문제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풀 때 이렇게 풀진 않거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어떤 거 설명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잘 봐. 자, 아까 6p3 했었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잘 봐. 이거 n이니까 n 팩토리얼이지, 그치? 그럼 얘를 6 팩토리얼 나누기 자, n-r 팩토리얼, 여기서 요거 뺀 거, 여기서 요거 빼면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6 팩토리얼은 6, 5, 4, 3, 2, 1 이렇게 되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NP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더라.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암기할 게 있는데, 그 0 팩토리얼은 이거 말이 안 되죠. 0부터 무슨 1까지 곱해라.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좀 외워주세요. 자, 예제 57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57번 교재 247페이지에 예제 57번. 자, 남학생 3명, 남학생 1, 남학생 2, 남학생 3 이렇게 3명 하고, 여학생 3명이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 이렇게 3명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한 줄로 설 때 다음을 구해라 이렇게 됐죠. 자, 1번. 자, 6명이 한 줄로
6명이 줄을 서는 방법은 어떻게 돼? 이거 다 다른 사람이죠.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6명을 다 서니까 그쵸? 이게 6p6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쓴다? 6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의 수 부분에서 산수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계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다시 써놓고 계산하다 틀리면은 좀 괴롭거든요. 자, 이때 좀 요령이 뭐냐면 5랑 1을 곱하면 이게 10이 되죠. 그리고 남은 애들을 다 곱합니다. 그러면 요거 24에다가 3 곱하면 12, 72, 그쵸? 72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냥 6명을 다 세우니까 그냥 6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줄로. 서로 다른 6명을 한 줄로 쫙 세운다. 6팩토리얼 하면 되고. 자, 그런데 2번은 남학생 3명이 앞에 서는 경우에.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 앞쪽으로 남학생들이 다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학생 3명을 요 세 자리에 먼저 놔야 되지, 그치? 그러면 3명을 서로 다른 3명을 서로 다른 3개의 자리니까 이건 3팩토리얼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뒤에 3명은 여학생이겠죠. 자, 여학생 3명을 다시 서로 다른 세 자리에니까 이거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남여학생도 쓰고 여학생도 서야 되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연속해서. 그러니까 둘은 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요 3팩토리얼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이 둘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6 곱하기 6 해서 36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순열까지 해봤는데 경우의 수가 뭔지, 그 다음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까지 해봤어요. 이 순열에 들어오면서 뭐 그 이 퍼뮤테이션, 뭐 팩토리얼 이런 기호가 나와서 조금 처음에 어색할 수 있는데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시 이야기하시면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